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8월 28일에 인사드립니다. 투자 포인트를 쉽게 알려드리는 고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영상을 보실 현대차 주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현대차 그래서 언제, 얼마나 오르고 어디까지 떨어지니 어디에서 추가를 매수해야 하는지 그걸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그 전에 현대차의 새로운 소식들을 먼저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0대 현대차가 이미 주문을 받아놓은 로봇 숫자입니다. 현대차 아직 공장도 다 안 지어졌어요. 한 대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는데 주문서부터 먼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현대차는 운전대가 없는 택시를 구글에 납품을 합니다. 구글이 자율주행 2대를 넣고 그 차는 현대차가 미국 공장에서 만들죠. 자동차 회사 이야기가 아니라 로봇 회사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게 전부 며칠 전에 현대차가 투자자들의 앞에서 직접 발표를 한 오피셜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좋은 발표가 끝나자마자 주가가 오히려 3%가량이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듣기만 해도 돈이 되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현대차는 지난 26일 여의도에서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투자자들을 앉혀놓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벌겠다라고 직접 설명을 하는 자리인데요. 여기서 나온 계획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먼저는 수익성이죠. 현대차는 지금 대략 한 6% 정도의 수익 모델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를 2030년까지 9%로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50% 이상의 상향치죠. 중국차가 반값으로 밀고 들어오고 미국은 관세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가를 낮추거나 유지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50%나 올려서 잡은 겁니다. 2030년까지 신차를 100종 넘게 내놓습니다. 그 중에 18종은 지금까지 아예 만들지 않았었던 새로운 차급이죠. 없었던 시장에 새로 들어가겠다는 뜻이 됩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죠. 제네시스 첫 하이브리드 모델인 GV80 하이브리드가 국내와 미국에 출시가 되고 투싼과 아반떼 완전 변형 모델도 대기 중에 있습니다. 공장 역시도 키우고 있죠. 2030년까지 한 해 동안 만들 수 있는 차를 무려 127만 대 더 늘린다고 합니다. 북미에 50만 대, 인도에 32만 대, 국내에 20만 대를 얻는 구조죠. 관세 장벽이 높아질수록 파는 곳에서 직접 만들겠다라는 전략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달 이 회사의 지분을 100%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온전히 현대차의 것이라는 거죠. 현대차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2028년까지 미국에 한 해 3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로봇 공장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 공장을 자기네 자동차 공장에 직접 투입을 합니다. 미국에 만들어둔 로봇 실증센터는 연말까지 부지를 지금의 무려 10배로 넓힙니다. 여기서 실제 공장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5개의 차종 67개의 작업을 로봇에게 시켜보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쪽 그림 역시도 나왔죠. 올해 말에 라스베가스에서 무인 택시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2029년부터는 새만금의 자체 AI 데이터 센터를 돌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잔뜩 꺼내고 있는데 주가는 오르지 않고 있어요. 한 증권사는 다음날 목표 주가를 18%나 낮췄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경쟁사들에 비해 로봇과 자율주행 쪽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시장이 원하는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져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그 리포트를 끝까지 읽어보면 이야기가 조금은 다르죠. 본업이 나빠져서 낮춘 게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날 현대차는 자사주 250만 주를 소각하겠다고 공시를 했죠. 이게 금액으로 어느 정도냐면요. 대략 한 8천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주식을 태우면 세상에 남는 주식수가 줄어들죠. 그만큼 주주의 몫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기 시작해볼게요. 현대차는 지금 약 40만원 정도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거래량을 보시면 평소보다 확연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큰 방향을 잡기 전에 눈치를 보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구간 보시면은 한 39만원부터 43만원 구간, 이 구간에 무려 22% 정도의 물량이 3개월 동안 몰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은 10%, 15% 합쳐서 거의 3개월 동안의 절반에 해당하는 물량이 이 구간에 전부 다 쏠려 있는데요. 특히나 이 구간이 현대차에서는 가장 두터운 벽이죠. 즉 현재 이 구간만 돌파를 한다면은 충분히 50만원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한 가지 지표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고점에서 저점까지 떨어진 폭을 놓고 그 중에 얼마나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목표 자리를 잡는 방식인데요.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쓰고 있는 도구 중 하나죠. 현대차는 6월 초에 78만원까지 고점을 찍었고 7월 말에 33만원까지 저점을 찍었습니다. 2달 만에 반토막이 벌어진 거예요. 이 구간에 대입해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적용을 시켜보면 회복선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목표가는 44만원 정도인데요. 지금 44만원 부근을 보시면은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즉 첫 번째 이 선까지는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죠. 물론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요. 그리고 두 번째인 이 51만원 정도 부근, 이 부근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 50% 물량의 상단부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이 현대차의 목표가에서는 가장 좀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큰 매물대를 돌파를 했을 때 이 부분만 제대로 돌파해 줄 수 있는 재료와 힘, 그리고 매수세만 받쳐준다면 기존 고점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뜻이니까요. 자, 세 번째는 이동평균선을 한번 볼 건데요. 최근 5일과 20일 동안의 이동평균선을 확인을 해보시면 약 40만원 부근에서 수렴이 됐죠. 5일선과 21선이 만났어요. 자, 그런데 이 수렴은 보통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추세가 변환이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상승 추세로 변환이 됐건 하락 추세로 변환이 됐건.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환이 된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MACD입니다. MACD 지표 같은 경우는 여기 0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으면 상승 추세로의 전환, 아래쪽에 있으면 하락 추세로의 전환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확하게 딱 맞닿은 이 수렴 부분에서 상승 추세로 변환이 됐다라고 찍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대차는 바로 이 가장 큰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매물대와 피보나치, 이동평균선과 MACD, 이 지표들과 현대차의 실적, 그리고 회사가 직접 밝힌 계획안들을 모두 합쳐보면 꽤나 이상적인 그림이 보입니다. 신차 100종을 4년 안에 쏟아내죠. 공장을 늘려서 한 해에 127만 대를 더 만듭니다. 중국차가 밀려오는 판에서 마진의 목표가를 낮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렸죠. 자기네 주식 8천억 원치를 태워서 없애기로 했고 2028년에는 공장에 로봇을 투입합니다. 물론 세상에 100%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80%와 20%가 있다면 80%의 확률에 베팅을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현대차에 있는 자리는 모든 지표들과 여러 이슈들을 봤을 때 굉장히 괜찮고 매력적인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현재의 상황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 전고점까지 무작정 버티면 되는 게 아니냐 라고요. 이거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막말로 이미 검증된 종목이다 보니 떨어질 때마다 계속 주워가며 평균 단가를 낮추고 올라갈 때까지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자금이 무한한가요? 아니죠. 우리가 몇억, 몇십억, 몇백억씩 한 종목에 넣을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또한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오르기만 할 수 없다 보니 어디가 저점인지,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정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관들과 외국인들, 즉 세력들이 공매도라던가 여러 이슈몰이로 주가를 항상 위아래로 흔든단 말이죠. 그러면 또 힘없는 우리는 그저 당하면서 세력 탓, 공매도 탓, 세상을 탓하며 내 소중한 자산을 잃으며 힘들어하죠.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드리냐고요? 물론 제가 좋은 정보들, 차트를 읽어드리고 예상을 해드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이슈들을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건 너무 좋지만 단순히 그런 것만으론 현재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구독자님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진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정답은 수익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국내 주식에 열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즉 반도체 관련 주식 때문 아닙니까? 국장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그간 한창 뜨거웠던 코인의 자금들까지 쏟아져 들어와서 역사상 유례없는 코스피 지수를 보며 어마어마한 상승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웃긴 건 코스피가 만을 향해 달려가는 와중에도 우리의 계좌는 생각보다 그리 많은 수익을 가져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손실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미친 듯이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정작 우리 같은 개미들은 수익을 못 가져가고 있었단 겁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어떻게든 수익 한번 보려고 매수를 했더니 갑자기 장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수익은커녕 계좌에 파란불만. 참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AI주 굉장히 뜨겁죠. 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 있고 AI에 투자하고 AI 산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AI 버블 너무 과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AI는 버블이 아니라 진짜라는 걸요. 그치만 그만큼 AI 관련주, 특히 반도체 관련주는 너무나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역대급으로 올라간 종목, 다시 투자해서 약간의 수익을 먹는 것보단 다음 사이클, 이 다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확실한 섹터를 찾는 것이 진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넘치는 정보의 바다 안에서 도대체 어떤 섹터를,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지 감이 잡히시지 않는 구독자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섹터는 바로 에너지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2025년 올해 전력 문제는 무조건 발생할 것이며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AI의 미래는 없다 라고요. 이 에너지라는 것이 인간을 풍족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긴 하나 환경오염 문제를 갖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현재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에너지와 기타 여러 친환경 에너지가 연구 및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의 편차는 있으나 204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전면 금지시킨다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죠. 자, 그래서 에너지 섹터인 건 알겠는데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하나? 에너지 관련주도 종목이 너무나도 많죠.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솔루션 등등 수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은 원자력 발전소 관련 종목인데요. 한국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보면 2038년 발전량에서 원전의 비중을 약 35%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 즉, 원전은 지금도 필수지만 미래에는 생존과 직결된다는 뜻이죠. 해당 기업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선두 기업이며 미국 홀텍과 SMR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 SMR 사업에도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의 핵공업 집단인 CNNC와 기술 교류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SMR을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작은 원자로인데요. 막말로 구독자님들, 원자력 발전소 이게 너무나도 좋은 거고 우리에게 필수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현재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집 옆에 들어온다? 이거 솔직히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과거 체르노빌 원전 사고도 있었고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원전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도 좋으나 우리 집 옆에는 안 들어왔으면 하는 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이기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원자력 발전소는 거대한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갈 곳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땅이 좁은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 SMR 기술이 도입이 된다면 건설비, 건설 기간, 초기 투자금, 그리고 부지까지 그 리스크를 확연하게 줄이면서 전력 수요가 적은 지역이 아닌 실제로 전력 소모가 많은 지역에도 원전을 지을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AI 센터가 엄청나게 들어서면서 생겨난 문제 역시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SMR의 최고 비전은 바로 발전소의 공장화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SMR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장에서 원자로 모듈을 생산을 하고 현장으로 운송을 한 뒤 조립, 필요시 모듈까지 추가. 이것이 바로 SMR의 핵심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SMR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것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를 지금 이 영상에서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 모두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영상의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에 상단부에 번호 하나 보이시죠? 010-2679-7056 010-2679-7056 이 번호로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종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절대로 종목이나 종목 공유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나 멤버십 가입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가 바라는 것은 구독자님들의 수익과 제 채널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정도니까요. 그 정도는 제가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수익이 날지 불안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관심 종목에만 등록을 해두세요. 그리고 그 종목이 정말 막대한 수익률을 보여주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신 다음 이후에 추천드릴 종목을 들어가셔도 되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주식장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아울러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죠.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꿔드리겠다라는 허황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무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수익,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